이번엔 코로나19 관련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 우선 지급되고요. 이 경우에는 오늘부터 현찰로 지급이 됩니다. 통장에 계좌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조회 신청 모두 오부제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목 보시죠. 어떤 분이 한 말을 인용했어요. 왜 13만 원 적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돈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은 있는데 어느 동네는 많고 어느 동네는 적고 그런 거예요. 13만 원이 적은 경우 뭐냐면요. 경기도 29개 시군 일부에서는 감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주는 돈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재정으로 우선 지급분 한 게 있으니 그걸 간주해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몫을 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몫에서. 왜냐하면 이 정부 주는 몫의 일부를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돈 냈으니까 그 부분까지 못하니까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적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답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287만 원 대 1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가 주는 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을 다 합하면 287만 원. 반면에요. 인천, 세종, 충남 등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냥 100만 원. 이 뭡니까? 재난지원금 다 같이 주는 건데. 불평등 불시된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요. 이 사례요. 여기 287만 원은 상위 30% 소득자입니다. 여기는요. 하위 70% 소득자입니다. 이건 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요. 정부, 협의 골든타임 놓친 사이 지자체 간 지원책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지역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 곳마다 지원금 차별.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형평성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지금 이 상황이 갔는가. 이걸 또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최영철 편집. 네. 어떻게 보세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예. 행정안전부가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아.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조세를 갖고 재정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 지방자치단체들과 전부 협의를 했었어야죠. 우리가 국비를 어느 정도 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도비를 얼마나 풀 것이냐, 그럼 시비를 얼마나 풀 것이냐, 예. 뭐 구청의 구비를 얼마나 풀 것이냐 예. 이런 단계들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어야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민들이 몹시 어렵다. 예.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그 지자체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협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급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중앙정부는 지금 몇 달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 2월 18일 날 31만 예. 환자가 나와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에서 중앙정부는 정책 결정이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재난지원금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자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도 왜 행안부가 간섭할 수 있는가 하면 예. 행안부는 교부세를 줍니다. 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선희 변호사. 짧게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자체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해가지고 더 잘 예. 살게 하자고 만든 예. 거잖아요. 그런데 사는 곳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거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시각이신 거네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예. 자기 지자체 열심히 살고 예. 열심히 세금 내서 자기 지자체를 좋게 만들고 지자체장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더 잘 살게 만들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그럼 3배 정도 차이는 이 정도는 이것도 상관이 아니, 없다고 너무 보시나요? 커서 위화감을 예. 가진 정도가 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 여기는 좀 그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거나 기존의 기반이 약하다고 좀 보여지는 곳에는 예.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아. 보완책을 중앙정부가 만들면 되는 것이지 예. 지자체가 열심히 하려는 경쟁을 가지고 비판할 일은 저는 아니다. 이건 또 보기에 따라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약국이나 어떤 편의점 가면 마스크 구하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생활 방역 전환돼도 마스크 없는 일상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마스크 얘기고요.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이거 생활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역시 이제 학교 드디어 열린다. 빠르면 뭐 19일 얘기가 나와요. 고3부터 등교한다. 그리고 어떤 또 언론에서는 11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확실하지가 아니고요. 오늘 교육부총리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오프라인,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마스크 공급 과잉입니다.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덜 씁니다. 수출 금지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1주, 2주 주간 마스크 생산량하고 소비량인데요. 하얀 게 생산, 짙은 이 파란색이 소비량이거든요. 남습니다. 4월 4주의 경우는요. 절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비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거 수출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봐야 되나요?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처음에 마스크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예.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거는 수출 때문에 생기는 공급 부족이었어요. 당시에 뭐 하루에 1,000만 장 정도의 우리 공급. 예. 근데 경제활동 인구만을 따져가지고 이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주문에 예. 뭐 5배까지 예, 값을 예. 더 줄 테니 달라고 했다라고 예. 해서 빠져나간 수출 물량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수요 공급 체계를 흐트러뜨렸는데 예. 지금은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수출 지금 요구가 많다는 예. 보도도 있고 실제 예.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쥐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도 된다. 왜냐? 시중에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없어서 못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사라졌거든요. 시장에 맡기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외에서 구매 러브콜 잇따르자 마스크 해외 진출 호기를 맞았는데 살 길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